Y뉴스는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네, 네. 예, 예. 이게 어제 이제 그 아스 패터슨 이게 지금 진범으로 지목되어 있는 지금 16년 만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될 텐데 과연 이게 수사가 왜 처음부터 좀 꼬였을까 이 부분을 좀 알아볼까 하는 겁니다. 우선 왜 꼬였냐 얘기하기 전에 네. 패터슨이 송환이 돼서 법정에 서게 됐으니까 이제는 죄값을 제대로 치르게 되는 거냐, 받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겠죠. 하겠죠. 그런데 그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패터슨이 살인범일 가능성이 높고 정황 증거는 많지만은 확실하게 칼로 찌르는 걸 본 사람은 에드워드 리밖에 없거든요. 조준필 씨는 이미 죽었고. 그 화장실은 딱 3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피해자 조중필 씨, 에드워드 리 패터슨. 당시에 법원의 판결문에도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 장소에는 3명만 있었고 다른 사람이 개입됐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있고 2명 중 1명이 범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서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자면은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패터슨이 범인이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는. 예. 법원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죠.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을 유죄를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해내야만 가능하죠. 특히나 살인범은 사형까지 가능한 중죄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증거에 입각해서 유죄를 입증해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에드워드 리가 일단 와야 되네요. 목격자 에드워드 리. 다른 한 명 에드워드 리. 올 수 있을까요? 데려올 수 있을까요? 와야 된다는 것은 이제 유족들도 그 입장을 얘기하는데요. 김현정 앵커하고 인터뷰를 했던 예. 조준필 씨의 어머니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예. 그 사람이에요, 그 놈들이. 사람 죽이고 그 뻔뻔스러운 놈들이지, 그 놈이. 그 에드워드 건미 그 놈들이 이제 같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 같으면 두 놈이 다 나빠서 두 놈을 공범으로 해서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랬어요. 예.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이제 연결을 못하고 후에 제가 다시 예. 오늘 연결해서 인터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애들이가 들어와야 된다고 이제 어머니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 실제 재판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 목격자 증언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에드워드리는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렇죠. 일사부질에 의해서 이 사람은 다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안 오면은. 본인이 자진해서 나도 저 조중필 씨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가서 증인하겠습니다라고 자진해서 오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까지 무죄 받은 사람을 우리가 불러낼 법적인 뭐가 없군요. 목격자로서 소환하는 방법은 있을 텐데 그건 본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부분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자꾸 구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자, 검찰은 어쨌든 패터슨 데려오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지금 어떤 입장? 유죄 입증 가능하다고 확신하나요? 검찰은 이제 수사 기법이 발달했고 예. 당시와 달리 한 3가지 정도의 기법을 이제 동원을 해보니까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 확실하게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는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 분석의 결과를 들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 조중필 씨가 배낭을 메고 있어서 키가 작은 패터슨이 충분히 제압이 가능한 방법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혈흔, 피 흔적을 보고 분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다른 전문가들 검찰 한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2명 중 1명이 범인인 것은 맞다고 하더라도 애들이가 범인이 아니라고 해서 남은 패터슨이 자동으로 살인범이 되는 건 아니다. 살인죄는 증거관계로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강력검사 출신의 한 중견 법조인도 세월이 많이 흘렀고 패터슨이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만큼 재판이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변호인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탄핵하기 시작하면은 유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낙관할 수는 없는. 그리고 18년이나 지났잖아요.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 97년에 일어난 것이니까. 네. 쉽지는 않다는 쪽으로 얘기가 모아지는데 오늘 주제로 돌아와 보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한 겁니까? 이 사건을 좀 사실 보자면은 검찰이 지금 2011년에 기소를 하면서 두 사람을 공동 정범으로 봤어요. 2011년이요? 예, 이게 추가로 기소한. 나중에 기소 다시 하면서. 패터슨을 기소했잖아요. 했는데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은 이게 애들이가 뭔가 멋진 것을 보여줄 테니까 화장실로 함께 가자 그러면서 패터슨을 데리고 가면서 패터슨에게 칼을 주면서 칼로 저 사람 찌를 수 있겠냐. 일종의 부추기는 당시에 10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이 부분을 봐서 둘이가
공모했고 패터슨이 살해를 한 것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처음부터 사실은 공모 공동 정범으로 봤더라면은 에드리가 무죄로 확정이 되거나 패터슨의 중간에 미국으로 도주를 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검찰이 왜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느냐? 예. 검찰은 그렇게 안 했지만은 미군 범죄 수사대는 패터슨이 진범일 거라고 수사 기록을 넘겼고요. 용산 경찰서에서도 검찰에 송치할 때 공범이다 이렇게 넘겼어요. 예. 그런데 검찰은 이게 당시 법의학 부검 결과 그리고 에드리는 조중필 씨보다 덩치가 크잖아요. 에드워드리는 크고 패터슨 좀 작아요. 그러니까 조중필 씨가 176cm인데 패터슨은 172고 이 사람은 180 넘죠. 맞아요. 그래서 덩치로 볼 때 칼이 위에서 아래로 찌른 것 같다는 부검 소견을 보니까 당연히 에드리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에도 해보니까 에드리가 거짓말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랬으니까 검찰 수사가 초기부터 꼬인 거는 맞는데 봐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2011년의 수사 결과 당시의 재판 기록 이런 것들을 보니까 왜 검찰이 처음부터 공범으로 보지 않느냐. 공범으로 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이 지금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지점인 거군요. 안타까운 지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이 꼬이기 시작한 건 바로 거기서부터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 그래서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검사를 추적을 했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전북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만뒀군요. 검사는. 검사는 그 직후에 그만뒀습니다. 얼마 안 돼서. 근데 전화 답변을 연결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또 재판 공판을 했던 검사도 해보니까 수사검사가 직접 항소심까지 유지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건 이게 이제 검찰이 유죄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관건이니까 물론이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관심 놓지 않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권영철의 Y뉴스 수고하셨습니다. 네.